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 우리 증시에 어떻게 투자하면 지혜로울지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7개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마지막 거래일 먼저 짚어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거래일 돌이켜보면 반도체 안에선 유리 기판이 가장 강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1% 정도 약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좀 자구책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이제 중국의 저가 TV와 맞서서 초프리미엄 호텔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봇부터 이제 TV 시장까지 다시 한번 자구책으로서 이런 어떤 실적에 있어서 좀 부양책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이어서 2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실까요? 삼성 SDI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이 모이는 그런 섹터 가운데 하나, 바로 2차 전지가 될 텐데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서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가 지난주 국내에서 있었습니다. IRA법에 대해서 전면 폐기 가능성은 낮지만 이것을 감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라는데 업계와 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장 또 시간이 된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3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맞춤형 초소형 전기차를 공개하겠다라는 건데요. 저희 그 자동차 애널이랑 같이 분석을 해봤었죠. 그때 인도의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비싼 하이엔드급의 차량보다는 저가용 작은 차량이 훨씬 더 잘 팔린다라는 팁을 얻었었는데 이에 맞춰서 수익성 꾀하는 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현대차였고요. 이번에 4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이네요. 같은 오일인데 줄기는 좀 다릅니다. 정유업계는 이번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반면 석유화학 쪽은 여전히 영업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 정유는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환율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반면에 석유화학 쪽에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변수 때문에 계속 적자가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개화를 앞두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5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5위는 유한양행.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죠.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 측이 재미난 발언을 했습니다. SC 제형이 의료산업 전반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최대 7개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어떤 결과값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아입니다. 2차 전지가 트럼프 2기가 출범했을 경우 가장 리스크가 큰 섹터라면 자동차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캐즘에 대해서 또 피해갈 수 없기도 하고 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또 관세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 쪽에 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죠. 그래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취임 첫날에만 행정명령이 무려 100건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좀 가닥이 잡힐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같이 트래킹 해볼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 7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마지막 거래일에 가장 탄력이 좋았던 섹터 하나만 꼽는다면 유리기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SKC에 1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악재가 있었습니다. 전직 임원이
횡령 또 배임 판결을 받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저희 마감하고 나서 공시를 통해서 발표된 건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뒤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부터 BOJ까지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지난주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지가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유리기판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삼성전기তে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급등을 하긴 했는데 금요일 장 마감하고 공시를 통해서 전직 임원이 횡령 배임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일부 인원의 유죄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상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어떤 법적인 리스크는 크게 시장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들, 게 이제 전직 임원이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부분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SKC하고는 그렇게까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이슈가 물론 뭐 어떤 투자 심리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재료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SKC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차익 매물의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는 좀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유리기판 시장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좋죠. 지금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올해 한 9조 원 정도인데 2028년까지 한 3년 후에는 11조 원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SK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SKC가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반도체용 유리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올해 최초로 SKC가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추가 지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SKC가 이전에도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반도체 지원법, 우리가 칩스법이라고 하죠. 보조금 확정 지급을 최초로 받은 게 SK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규모는 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현지에서의 어떤 이런 현지화에 대한 노력들이 결실을 좀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번에 이제 1억 달러 또 추가적인 그런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면은 향후에 또 이제 유리기판 생산량을 연 4만 8천 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AI 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영역 확장이라는 부분이 유리기판 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유리기판의 장점을 꼽자면은 낮은 열전도율, 또 평평한 표면,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미세 소폭 패키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으로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개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는 것들이 유리를 가공하는 레이저 장비라든가 뭐 대표적인 보통 피로픽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웰에서의 어떤 발열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리기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열 전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주목받는 거고요. 사실 SKC가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게 최태원 회장이 어떤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엔비디아냐 아니냐 두고 말은 많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의 어떤 중심에서의 움직임,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차익 시전은 나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은 어떤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는 급등에 따른 차익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AI 시대에 따른 어떤 방향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이 나올 때는 기회로 삼아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SKC 그리고 필옵틱스 뭐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긴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힌트 뭐 사실 이제 가능할까요? 지금 SKC도 그렇고 네. 또 앞서도 저기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그렇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좀 대형주 쪽에서 어떤 그 종목을 고르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고르느냐인데, 결국 유리판과 관련돼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레이저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어요. 뭐 필옵틱스라든가 또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그런 이런 장비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 땅까지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팁을 조금 더 얻어봤습니다. 예, 유리기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지속될 건지 한번 점검해 봤고요.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건 LS 그룹주인 것 같아요. 호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개발사에 전력기기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무거운 기업이 15%나 급등을 했고요. LS 에코에너지는 전선 기업이죠.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외에 있는 LS 전선까지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더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또 우리는 다음 타자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급등한데 더 올라타도 괜찮은 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LS그룹주 전반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재료는 지금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머스크가 설립한 그 AI 개발사인 xAI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미국의 그 4대 빅테크 중에 한 3개 정도하고도 지금 배전반 납품을 협의 중이다라고 이제 알려진 거죠. 그만큼 이제 그 LS 뭐 일렉트릭이 기술력을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LS 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 수주들을 맞아요.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런 그 산업의 기술력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경쟁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전력기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결국 고성능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력기기주 작년 한 중반 정도까지 좋다가 작년 하반기로 넘어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조정을 받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야, 이거 실적이 더 좋아지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였죠. 이렇게까지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주가에 이제 조정을 좀 가져왔는데, 이러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와는 좀 달리 미국 시장 업황이 좋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수익성이 좋은 미국으로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판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그 판가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머스크가 지금 뭐 시장에 관심은 항상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냐에 이제 딸려 있는데 네. 머스크가 이제 그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전력 부족을 새로운 위협이다. 미래 산업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에너지 생산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를 못 따라가는, 전력기기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배경,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도 그런 배경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그 배전반, 송전반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이 어떤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점유율이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높아요. 특히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관세요.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관세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수주라든가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지금 뭐 이미 5년치 일감을 받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조금 더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작용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LS 그룹만 놓고 봤을 때 변압기부터 해적 케이블까지 다 하죠. 뭐 지금 보면은 전선, 뭐 변압기, 전력기기, 시스템 해적, 다 가지고 있는 게 LS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일괄 체제, 양산 체제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재료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조금 그 전반적인 관심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LS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한 종목을 꼽자면 LS예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네. LS 일렉트릭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거의 고점 부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지금 고점이 그 작년 7월에 한 27만 원 선이었는데 이 주가가 12만 원까지 빠졌었죠, 작년에 말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 22만 원, 바닥에서 10만 원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LS는 아직까지 어떤 그 룸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점이 작년 5월에 한 20만 원, 19만 5천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11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저점에서도 한 10%밖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LS그룹 중에서는 오히려 지주회사인 LS가 상대적으로 조금 싸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향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힌트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 당일날 뭐 거의 행정명령을 한 100건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꼭 비단 일론 머스크 발 호재 때문에 전력기기가 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지를 LS그룹 안에서 단정 짓지 말고 그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였죠. HD 현대일렉트릭이 내년 초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울산 공장의 캐파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또 오늘 오전에 실적까지 나옵니다. 일단 이 전력 기계 안에서도 HD 쪽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호재까지 더해졌으니까 이 매기가 LS 너무 급등한 데 따라서 HD로 또 갈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 미리 7시잖아요. 그런 메리트를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이제 LS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 흐름이 조금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LS 일렉트릭은 작년 이제 중반 정도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또 가장 세게 받은 게 LS 일렉트릭이에요. 반면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견조했어요. 상당히 견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 맥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이런 그 업종을 좀 리드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었고요. 이제 결국 앞에서 이제 그 대규모의 어떤 시설 투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거의 이제 캐파를 증가시키고 향후에 이제 이것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인데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비단 LS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력기기 전선 쪽에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송전반, 배전반 이런 전력기기와 관련돼서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앞서 이제 전력 그 어떤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미국은 전력망 자체가 너무 지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런 그 전력망의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어떤 그 대규모의 투자가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기 때문에 낙후되거나 노후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전선 자체가 깔리지 않은 지역까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전력기기, 전력설비, 전선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기회는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더 견조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흐름이거든요. 고점을 경신하면서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권 안에 두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에 가는 섹터가 계속 갑니다. 조선도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형국인데 그걸 받아서 지금 전력 쪽이 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또 가장 빠른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저희 LS와 함께 HD 현대일렉까지 점검을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특집에 대해서 저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 시간으로 20일이니까. 근데 주말 사이에 재미난 이슈가 많았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겠다. 통화를 했다라면서 뭐 관세랑 여러 부분으로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전해지면서 오히려 관세 리스크를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셈법을 좀 달리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에 트럼프 수혜와 피해 섹터를 좀 가려보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수혜 섹터 먼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보도가 되고 있고 뭐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최근에 뭐 틱톡 이슈부터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기와는 조금은 물론 그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일기보다 좀 더 세련된 어떤 그러한 정책을 갈 것이다. 관세 정책 물론 지금 이런 흐름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보편적 관세 얘기 나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일기 때부터 약간 일기 때서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거든요. 사실 미중 간의 무역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실 일기 행정부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경제의 성장률이 좋았어요. 점점 이게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관세 정책이 저는 오히려 시장의 우려보다는 뭐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한 번에 너무 강하게 강경하게. 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갈 것이다. 네, 저도 네. 뭐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그래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관세는 결국 합산 카드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네. 2기 행정부와 1기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머스크의 존재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란 인물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머스크란 인물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수혜 섹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좀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조선업종이죠. 조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해군의 선박 상황이 굉장히 끔찍하다. 이것이 지금 정상화돼서 중국하고 맞서려면은 1,400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업종 자체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MRO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일거리들이 무궁무진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건 방산. 방산업종은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다시 온 그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의 안보를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업이 이제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이제 에너지는 뭐 항상 트럼프가 강조하는 지금 벌써 이제 네. LNG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늘리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에너지 사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터하고 게임을 많이 꼽아요. 관세와 왜요? 가장 무관하다. 아. 관세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의 핵심은 주로 이제 그 물체. 직접적으로 네. 그 중국과 아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엔터 게임 거기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북미 비중이 높은 뭐 엔터사라든가 게임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머스크라는 인물이 어떤 규제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신정부 하에서 AI 산업의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1기 행정부에서 금융주들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2기 행정부에서도 역시 금융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도 역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 섹터를 꼽자면은 이게 어려운데. 피해 섹터에서 저는 네. 우리 대표님 대답 듣고 좀 네. 의아했던 게 네. 정유화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앞에서 에너지 쪽은 네. 또 수혜 섹터로 좀 꼽아주셨는데 달라요. 어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중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관세를 세게 때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이거 갖다가 또 여기에다 역으로 완벽한 밀어내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한번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과거에 반도체 산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한참 치킨게임이 벌어질 때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저는 화학이라든가 정종이 그런 어떤 이 중국의 움직임이 그렇게 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앞서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멕시코라든가 미국 공장이 캐나다 공장이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 그래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업종을 떠나가지고 수출 의존도 자체가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그 중립적인 업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차전지 같은 경우 의외로 중립을 중립을 꼽아주셨네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 이차전지는 결국 이것 또한 머스크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악재의 측면도 있고 호재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이런 그 이차전지라든가 전기 산업에 대한 관세를 물리면서 규제를 하겠지만은 그 이외의 지역의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의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관련주들은 또 의외의 그 수혜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친환경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에 태양광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게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우리나라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를 영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의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좀 그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재미난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취임식에서 발언을 할 때 과연 일론 머스크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명령을 발효할 것인지 이 포인트에 따라서 수혜와 피해 섹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팁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판세가 바뀔 것인지 저희도 내일까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뭐 취임식도 있지만 BOJ라는 변수도 네. 있고요. 실적 발표까지 네. 있습니다. 뭔가 셈법이 복잡한데 이 가운데서 우리 오늘장 이번 주 한 종목만 어디다 무게를 실어볼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개는 트럼프 취임. 그러니까 딱 이번 주 사실 별다른 경제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이 상당히 일주일 내내 시장을 괴롭힐 거고 또 이제 우리 시장은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또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히 또 이제 이런 연휴를 대비한 차익 매물들이 수급이 나올 좀, 거란 얘기죠. 네, 이 부분도 마르겠죠.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어떤 BOJ의 어떤 금리 인상 이것이 또 시장에 한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또 우리의 공포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이슈들이고 역시 이제 이번 전에 조선업종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역시 관심 주는 HT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네. 한국조선해양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현대중공업은 좀 사실 이제 그 4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뭐 이건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특히 이제 뭐 선종 믹스의 개선이라든가 공정 개선 효과의 지속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가 환율 상승이라든가 굉장히 우호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좋은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의 모멘텀은 그 엔진이라든가 특수선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최근에 부각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LNG 프로젝트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양 플랜트라든가 특수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HD 그룹 중에서 현대중공업만 수주 목표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마저도 지금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건 1분기부터 이제 미국 그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네. 이 사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좀 이제 향후에 뭐 HD 현대중공업도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 시장만 가지고도 향후에는 상당히 주가의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관세 그렇죠. 부과에 있어서 조금은 메리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조선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빠질 때 좀 기회인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은. 예. 보다가 이제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순환매가 선사 가다가 엔진 가다가 밸브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저희는 대장인 HD 쪽으로 중공업으로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무게중심을 조선주에 싣고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